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8번째 시간 DB, DBFS, LUFS 또는 LKFS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DBFS나 LKFS를 제대로 알려면 DB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DB는 파워의 상대적인 값입니다.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벨이라고 하는 단위계를 만들었습니다. 상용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사용해서 만든 값이 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벨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단위는 되게 크고 숫자는 되게 작은 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파워 1이 P1이 1이고 P2가 2일 경우에 로그 1분의 2 이렇게 돼서 로그 2가 되는데, 이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이게 0.301이라고 하는 값이 나갑니다. 이 값이 너무 작고 큰 수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시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대시벨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어요. 대시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앞에 10 로그 P1분의 P2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데시벨, 요거를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계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 10분의 1이라 그러면서 왜 10을 곱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1m는 몇 cm예요? 100cm죠. 100분의 1은 cm, 10분의 1은 대쉬,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의 전기 신호는 전압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전압의 크기, 파워의 크기에 대해서는 P1분의 P2로 표시할 수 있지만 전압의 크기, V1분의 V2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20 로그 V1분의 V2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P는 IV, R분의 V 자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요 V 자승, R분의 V 자승 값을 요 P1에도 넣고요, 요 P2에도 넣어서 계산을 하면 20 로그 V1분의 V2라고 하는 값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요 값으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계산 값은 이전에 스피커 시스템 설계에서도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자세히 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의 상대적인 값, 파워가 2배일 때는 3dB가 커지고요, 3dB이 커지고, 신호가 2배일 때는 6dB이 커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수학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암기하세요. 신호가 2배일 때는 6dB, 파워가 2배일 때는 3dB씩 커진다, 또는 3dB씩 작아지거나 6dB씩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게 그냥 dB만 쓰는 게 아니라 dBm, dBu, dBfs 이런 단위를 쓰는데, 여기에 dB 다음에 이렇게 어떤 색인이 붙어 있으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상대값,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m은 600오hm 회로에서 1mW를 뭘로 기준했냐면 0dBm으로 정의한 겁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사용됐었냐면 통신에서 사용됐어요. 통신에서 사용된 값이다. 우리가 이제 음향의 시작은 정보통신에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통신에서 사용된 값을 사용해서, 이전에 제가 20대 때는 dBm이라고 하는 값으로 신호의 크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dBm이 뭐가 문제냐면 600오hm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변동되면, 임피던스가 바뀌면 이 값도 변동이 돼요. 근데 통신 장비는 600ohm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음향 장비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계속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음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단위다 라고 해서 나중에 dBu라고 하는 걸 썼죠.
일단 그거까지 얘기하고요. 기준값으로 4dBm이라고 하는 값을 볼륨 유니터에 0으로 표시했습니다. 4dBm, 4dBm이 0이다 그러면 요 값을 얘기를 해요. 메타가 이렇게 떴을 때. 잘 안 그려지네요. 요 값에 왔을 때 이걸 4dBm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을 다시 뭐라고 하냐면 0dB 볼륨 유닛이라고 표시합니다. 0dB 볼륨 유닛. 그래서 4dBm의 값을 볼륨 유닛에 0으로 표시해서 0dB 볼륨 유닛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파워 기준이기 때문에 2배 크기는 3dB씩 커지게 됩니다. 이 605ohm이 1mW라고 하는 값이 605ohm에서 1mW라는 값이 상대적으로 임피던스가 변동되면 변동되는 단위니까 변동이 되지 않는 단위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전압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만든 게 dBU인데 600ohm 1mW는 몇 볼트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 있죠. P는 R분의 V자승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요거는 뭐 제가 항상 P는 IV, V는 IR 요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0 로그 P1분의 P2 P1분의 P2 요 공식 3개만 외우면 음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외우기 싫으시면 그냥 600ohm 1mW는 몇 볼트인지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 식에 의거하면 P는 1mW니까 0.001 와트가 되고요. 는 V자승은 나누기 600 V자승은 0.001 곱하기 600에서 0.6이 됩니다. V는 루트 0.6이 되니까 0.77459 뭐 그래서 무한소수로 나가는데 이것을 근사값으로 표시하면 0.775V가 되죠. 600ohm 1mW는 어떻다? 600ohm의 1mW는 0.775V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dBU라는 값이 나와요. dBU는 dBm의 임피던스와 파워 대신에 0dBm에 해당하는 전압을 0dB로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600ohm 1mW가 몇 볼트라고 그랬죠? 0.775V라고 그랬죠. 0.775V를 0dB로 하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상대적인 값의 단위가 되고요. 이건 프로오디오에서 전압 신호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전압이기 때문에 2배 크기는 6dB입니다. 1V에서 2V는 6dB, 2V에서 4V도 6dB, 0.5에서 1V도 6dB 이런 개념입니다. 동일하게 4dBU는 0dB 볼륨 유닛이 되겠죠. 동일하게 요 값이 4dBU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 dB 라지 V라고 하는 게 있어요. dB 스몰 V도 있고 dB 라지 V도 있는데 dB 스몰 V는 dBU와 같습니다. dB 스몰 V는 dBU와 같고요. dB 라지 V가 있어요. dB 라지 V. dB 라지 V는 뭘 기준으로 해? 1V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고요. 1V를 0dB 라지 V로 표시합니다. 전압이 0.775에서 1V로 커졌으니까 실제로 신호 크기가 dBU보다 2.2dB가 큽니다. 그리고 컨슈머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컨슈머 오디오, 가정용 오디오에서 신호 크기, 언바란스, 프로 오디오는 바란스 신호에서 신호 크기, 컨슈머 오디오는 언바란스에서 신호 크기라고 얘기해요. 동일하게 전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배 크기는 동일하게 6dB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dBU와 dBV의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4dBU는 1.239V가 4dBU가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10dBV 라지 V는 0.316V고요. 그리고 동일한 0dBU에 해당하는 전압 0.775V는 마이너스 2.2dB 라지 V 이런 값들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600ohm 파워일 때 여기에 4dBm은 4dBU, 0dBm은 0dBU, 마이너스 10dBm은 마이너스 10dBU 이런 값들로 갖게 된다. 그리고 dBU의 최대값은 24dBU를 갖습니다.
물론 뭐 유로피언은 22dB를 가져요. 2dB가 차이 나요. 유로피언 기준에서는 22dB를 가져서 2dB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일단 dBU의 최대값은 24dBU다 라는 것. 그리고 컨슈머 뒤에 dB 라지브의 리퍼런스는 마이너스 10dBV가 됩니다. dBU의 리퍼런스 레벨은 4dBU지만 컨슈머 오디오는 마이너스 10dB 라지 V가 되고요. 최대값은 플러스 10dB V가 되는 값이에요. 요 근방에 어느 값을 갖습니다. 최대값은.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다 라는 것. 약 12dB, 11.78dB 정도의 리퍼런스 레벨 차이가 난다. 신호 크기는 2배지만 뭐 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의해서 4배 정도. 여기 실제로 보면 리퍼런스 레벨이 4dB이고 마이너스 10dB니까 14dB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1.78dB가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2.2dB를 해야 되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dB SP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SPL은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들을 때 가장 작은 소리의 감청 한계값을 20 마이크로파스칼로 정의하고 그거에 의거해서 만든 거예요. 20 마이크로파스칼이 0 dB fs가 되겠죠. 여기 써 있네요. 20 마이크로파스칼이 0 dB fs. 참고로 1파스칼은 어느 정도의 음압이냐면 94 dB SPL이 나옵니다. 이거 마구 찍어 놓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20 마이크로파스칼을 계산해서 1파스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94 dB SPL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제가 그 스피커 시스템 디자인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들어보시면 전체를 다 들어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찾아서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풀어주세요. 그럼 동영상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1파스칼이 왜 94dB SPL이 되는지 이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2배 크기는 3dB예요. dB SPL은 뭐에 해당하냐면 파워에 해당합니다. 음압은 파워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전압은 신호, 전압, 기압, 압이라고 하는 건 신호 크기예요. 신호의 크기에 해당하고 파워는 심에 해당해요. 그래서 팩터가 2배일 때 파워는 3dB, 신호 크기가 2배일 때 6dB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2배면 더블, 3dB는 더블, 6dB는 4배, 10dB는 10배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신호의 크기는 2배일 때 6dB, 10배일 때 20dB 이렇게 갑니다. 요거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파워는 10배 될 때 파워가 100배 될 때 신호의 크기는 10배밖에 안 된다. 파워의 크기가 10,000배가 됐을 때 신호의 크기는 100배가 되고 dB는 40dB다. 40dB의 크기는 에너지가 10,000배 되는 크기다. 에너지가 10,000배는 1W가 공이 4개 붙는 10,000W가 됐을 때 차이예요. 1W에서 10,000W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근데 40dB예요. 40dB. 40dB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는 건 볼륨 라운드네스는 뭐냐면 사람이 크기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2배 크다고 느낄 때 몇 dB야? 10dB. 4배 크다고 느끼면 20dB, 8배 크다고 느끼면 30dB, 16배 크다고 느끼면 40dB예요. 파워가 10,000배 커졌는데 사람은 16배 커졌다고 느낀다. 신호가 10배 커졌는데 사람은 4배 커졌다고 느낀다. 파워가 10배 커졌는데 사람은 2배 커진다고 느낀다. 거꾸로 사람은 절반
느끼는데 파워는 10분의 1밖에 아니 10분의 1씩이나 줄었다. 10분의 1이 줄었는데 사람은 절반으로 느낀다. 파워가 100분의 1로 줄었는데 사람은 4분의 1로 준 것으로 느끼고 1000분의 1로 줄었는데 8분의 1로 준 것으로 느끼고 이런 차이가 있다. 사람은 이 귀에서 사람이 들리는 감청에 대한 거는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쿠스틱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쿠스틱에 대한 강의를 하면 내는 소리와 들리는 음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소리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듣는가, 왜 이렇게 들리는가, 소리 크기는 왜 이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온하고 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온이라고 하는 건 등청감 곡선에 의한 거예요. 등청감 곡선. 그러니까 1kHz에서 dBSPL이라고 하는 값이랑 포온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kg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빨간 줄로 쭉 올라가 있는 1kg의 부분에 60dB와 60dBSPL과 60포온이 같은 값이에요. 근데 주파수가 달라지면 크기를 다르게 느껴요. 물리적 크기랑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가 다른 것을 반영한 게 이 등청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등청감 곡선에 의한 단위가 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50Hz를 기준으로 10폰일 때는 40dB를 보강해야 같은 크기로 느낍니다. 10폰이라고 하는 건 여기죠. 요 포인트인데 50Hz면 여기 절반 10, 20, 30, 40, 50 여기거든요. 여기에 40dB를 보강해야 같은 크기로 느낀다. 그리고 60폰일 때는 20dB만 보강하면 20dB만 보강하면 같은 크기로 느끼고 120폰일 때는 10dB만 보강하면 같은 크기로 느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저음을 줄일 때 소리가 작을 때 저음 보강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소리가 클 때 저음 보강을 조금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10dB 소리가 작을 때는 50dB. 그래서 SR 시스템을 꾸밀 때 소리가 작을 때는 저음을 크게 내주고 소리가 클 때는 저음을 작게 올려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서 서브우퍼를 분할해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고요. 스피커 시스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쏜이라고 하는 단위계입니다. 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감각량을 얘기하고요. 40dB SPL 40폰을 1손으로 정의해서 2배가 커지면 2손, 그러니까 50폰이 되면 2손, 60폰이 되면 4손, 70dB가 된 8손 이런 식으로 10dB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커지는 스타일의 값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dBFS, dB 풀스케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신호의 최대값, 피크값을 0dBFS로 하는 값. 디지털 신호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메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메타? 이런 예의 메타입니다. 피크 메타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피크 메타 스타일은 볼륨 유닛. 볼륨 유닛은 이게 볼륨 유닛이죠. 볼륨 유닛하고 달라요. dBFS는 피크 값을 보여줍니다. 보통 피크 값을 보여주는 피크 메타는 10ms, 100분의 1초를 누적해서 보여주고요. 이 볼륨 유닛은 300ms를 누적해서 보여줍니다. 10ms를 누적한다는 건 100분의 1초를 누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피크 값이 아니에요. 리얼 피크 값이 아니고요. 요 정확한 피크 값을 보려면 샘플 피크를 보셔야 돼요. 샘플 피크. 샘플 피크를 봐야 되는데 이건 프로툴 같은 데서 DAW 소프트웨어에서 샘플 피크 메터를 가지고 보시면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시죠. 보통 피크 메타를 보시고 있고요. 피크 메타는 정확한 피크가 아니다.
정확한 피크를 보려면 샘플 피크를 봐야 되고, 이 샘플 피크가 실제로는 트루 피크다 라는 겁니다. 피크 메타는 정확한 값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강의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미 기준하고 유럽 기준이 EDB가 차이가 나요. 북미 기준이 EDB가 큽니다. 북미 기준으로 아날로그 최대값을 24dB로 놓았을 때 0dBfs를 표시할 수 있어요. 0dBfs랑 여기 0dBfs죠. 요거 요 부분이 0dBfs랑 요 부분의 볼륨 유닛의 0이랑 같이 나왔을 때, 아니 같이가 아니라 리퍼런스 되면 0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는 요 0dBfs가 아날로그 메타에서는 플러스 24dBu라고 하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dBu는 시료값 기준이고 dBfs는 피크값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피크, 요거는 피크, 요거는 RMS 시료값을 기준으로 해요. 시료값. 24dBu의 시료 전압은 12.394V고요. 피크 전압이 12.394V인 신호는 0dBfs예요. 요 0볼륨 유닛, 여기 0볼륨 유닛이 플러스 4dBu이고 1.239V고 마이너스 20dBfs, 마이너스 20dBfs는 여기죠. 마이너스 20dBfs, 여기 0. 라고 하는 요 라인 하고 요 라인의 값이에요. 상호 비교는 할 수 있으나 변화는 불가능하다. 아까 dB, 라지 V랑 dBu는 변환이 된다 그랬는데 dBfs랑 dBu는 변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4dBu의 시료 전압은 12.394V, 피크 전압은 이 12.394인 볼트가 0dBfs다. 그래서 피크 전압하고 시료 전압을 상호 변환하는 건 불가해요. 왜? 신호의 크로스 팩터가 4배에서 10배 사이로 가변하는 값. 이 4배에서 10배면 12dB에서 20dB로 가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 가변되어지는. 뭐가? 오디오 신호가. 오디오 신호는 4배에서 10배, 12dB에서 20dB 사이를 계속 RMS와 피크 값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오디오 신호에서 20dB 헤드룸을 주는 이유도 이 20dB의 크러스트 팩터 때문에 20dB 헤드룸을 주는 겁니다. 20dB의 헤드룸을 준다는 게 무엇이냐 얘기냐면 리퍼런스 레벨이 4dBu인데 최대는 24dBu죠. 그리고 20dB 차이 나죠. 20dB. 최대값이 0dBfs인데 리퍼런스는 마이너스 20dBfs를 쓰니까 여기도 20dB가 차이 나요. 이것도 20dB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 크러스트 팩터 때문이다. 크러스트 팩터. 만약 이 크러스트 팩터 20dB의 헤드룸이 없으면 오디오는 항상 디스토션이 걸린 상태로 움직이고 증폭돼서 듣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크러스트 팩터 굉장히 중요한데 음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호계에서 알고 있는 건 지금 이 표를 좀 보시면 표에 이제 이게 돌아다니는 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표가 돌아다녀요. EBU R128이라고 하는 기준이 빠져 있는 표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dBu라고 하는 리퍼런스가 4dBu예요. 볼륨 유닛으로는 0dB 볼륨 유닛이고요. 아니 0dBu는 볼륨 유닛에서 마이너스 4dB 볼륨 유닛을 갖습니다. 우리가 북미 기준으로 쓰는 건 플러스 4dB 볼륨 유닛이 어떤 거예요? 4dBu가 플러스 4dBu가 마이너스 20dBfs를 갖죠. 마이너스 20dBfs. dBu의 최대값은 24dBu고요. 비교값은 0dBfs가 되죠.
요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20dB를 가졌습니다. 20dB 차이를 가져요. 지금은 EBU R68이라고 하는 기준을 쓰지 않고요. EBU R128 기준으로 유러피언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플러스 4dBU는 유러피언 기준의 마이너스 18dBfs예요. 요거 프로툴에서 많이 쓰고 있죠. 어떤 장비는 마이너스 20dBfs가 리퍼런스다, 어떤 거는 마이너스 18dBfs가 리퍼런스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0dBU에 해당하는 값이 북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4dBfs고 유러피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2dBfs가 리퍼런스 레벨과 비슷합니다. 이거 자세히 펴보시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쓰는 리퍼런스 레벨이 있어요. 유튜브는 리퍼런스 레벨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4dBfs를 씁니다. R68, EBU 유러피언 R68이라고 한 기준을 유튜브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리퍼런스 레벨을 마이너스 14 정도로 해야 소리가 제대로 들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방송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이냐면 마이너스 20dBfs가 아니라 마이너스 24 또는 마이너스 27dBfs로 방송을 만듭니다. 그래서 방송 만든 걸 유튜브에 올려놓고 나면 소리가 굉장히 작은 이유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에서 13dB 정도의 차이, 10에서 13dB 정도의 음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물을 다시 유튜브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10에서 13dB 사이의 어떤 값을 증폭시켜서 올려놔야 됩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 이 표를 보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방송이 진행됐어요. 디지털 방송이 진행되면서 오디오 레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고요. 이 기준에 이제 국제기구에서 정한 게 LKFS입니다. LKFS. K-웨이트로 라운드니스를 상호 비교하는 풀스케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K-웨이트가 사람이 인지하는 값으로 나타내는 게 LKFS고요. LUFS는 EBU R128. 그러니까 유러피언에서 LUFS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LKFS와 LUFS는 같은 단위입니다 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LUFS와 LKFS는 우리가 같은 단위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세하게 다릅니다. 미세하게 다르지만 그냥 상호 등가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상호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미세하게 다르다.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라운드니스 유니치예요.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한 라운드니스 유니치가 아니라 그냥 라운드니스 유니치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K-웨이트도 있고 A-웨이트도 있고 C-웨이트도 있겠죠. 그런 유닛을 가지고 모아서 이제 만든 게 LUFS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기준은 K-웨이트를 기준으로 한 라운드니스. K-웨이트를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2016년 5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당시에 2016년에 갑자기 방송이 12dB 정도 낮아졌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dBFS, dBU 이런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마이너스 18dBfs는 마이너스 18LUFS와 같다.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같다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정의. 수학적으로 풀면 같지 않는데 그냥 우리는 정의해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8dBfs랑 마이너스 18LKFS랑 마이너스 18LUFS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0dBfs도 마이너스 20LUFS랑 같고 마이너스 20LKFS랑 같아요. 방송에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LKFS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건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24 dBFS랑도 같고 마이너스 24 LUFS랑도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정의해버렸어요. 그리고 1dB는 1LU다. 그리고 1LKFS다. 그래서 dB의 1dB라고 하는 경우도 같은 dB로 계산되어진다. dB 스케일로 계산한다. 그냥 정의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송 기준은 마이너스 24 LKFS에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LU니까 마이너스 24 dBFS,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dBFS에 플러스 마이너스 2dB라고 하는 값이랑 같은 걸로 여겨도 되고요. 거꾸로 0 dBU에 플러스 마이너스 2dB로 놔도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짬뽕을 시킬 수 있게 만들었어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게. 중요한 건 이거는 DBF, 그러니까 LKFS나 LUFS는 DBU와 마찬가지로 실효값을 나타내는, 평균값을 나타내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풀스케일은 뭐예요? 피크를 표현하는 값인데 LKFS나 LUFS는 실효값을 표현하는 값이다. 그리고 트루피크는 1dB 트루피크. 이 트루피크는 실제로 리얼 피크의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 샘플 피크를 4배 오버 샘플링이에요. 4배 오버 샘플링을 해서 4배 오버 샘플링해서 이 4배 오버 샘플링한 값이 피크를 넘어가지 않는다. 마이너스 1 dB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표시한 겁니다. 4배 오버 샘플링한 상태에서. 트루 피크라고 하는 건 샘플 피크보다도 4배 오버 샘플링 된 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dB 트루 피크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이 트루 피크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것도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방송 기준은 마이너스 24 LKFS다. 대부분 전 세계가 마이너스 24 LKFS를 쓰거나 마이너스 23 LKFS를 쓰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미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요 기준을 쓰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dB의 값 오차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이 LKFS나 LUFS는 전체 프로그램의 평균 레벨을 표시해요. 평균 레벨을 표시하는데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트루피크, 순간적인 평균, 모먼터리, 짧은 평균, 쇼텀, 전체 평균, 인티그레이티드 평균값을 표시합니다. 트루피크, 실질적인 피크, 샘플 피크의 4배 오버 샘플링한 피크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모먼터리는 400ms 누적값, 짧은 기간은 쇼텀 라운드니스인데 3초, 국제기구에서 BS 1770-2에 기술된 게이팅을 적용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게이팅을 적용했다는 건 마이너스 70dB 미만의 프로그램 내용은 제외하고 뭐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런 값들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낸 거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우리나라 법에는 지금 실제로 모먼터리랑 인테그레이티드 라운드니스 2가지가 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에 적용된 값을 지키지 않으면 뭐 경고가 날아가고 행정처분이 되어질 수 있겠죠. 이 LUFS나 LKFS는 전용 메타 타입하고 프로그램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고 글에서 메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LKFS는 단위계지 메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단위계인 건 맞죠. 근데 단위지만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측정할 때 어떤 메터링을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타입으로 R128의 기준으로 만든 LUFS 메타도 있고요. 여기 LKFS 메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값을 가지고 이런 메터를 가지고 트루피크도 재고, 모먼터리도 되고, 쇼텀도 되고, 인티그레이트도 재요. 그래서 이것이 뭐에 해당해야 돼요? 마이너스 24 dBFS 플러스 마이너스 2dB.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24 LKFS 플러스 마이너스 2LU 또는 마이너스 24 LUFS 플러스 마이너스 2LU 이런 값으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27 dBFS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튜브는 마이너스 14 dBFS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 dB랑 LU랑 LK가 상호 등가로 교환할 수 있고, 그리고
dBU로 하면 20dB를 적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땐 dB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dBU, dBm, dBv, dBSPL, LUFS, LKFS를 쭉 나열해서 왔는데 오늘 시간도 길고요. 길지만 여러분들 좋은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 음향하는데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그 음향 작업을 쳐다볼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항상 하는 잔소리지만 공부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더 공부가 잘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또 반복해서 보시고 책도 반복해서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고민할수록 여러분들 실력이 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